호주머니 어법 26강. 이제 오늘 뭐 배운다? 예, 수동태 들어갈게요. 대신에 이제 완전히 모른다는 상태에서 수동태를 처음부터 강의할게요. 자, 봅시다. 수동태 보면은 일단은 수동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수동태가. 자, 처음에 이제 먼저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 수동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예, 능동태겠죠. 그죠? 능동태.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요. 요 앞에 있는 글자가 주어고요. 뒤에 있는 얘가 동사란 뜻이에요. 그럼 얘도 뭐라고요? 얘가 능이 주어고요. 얘가 뭐라고요? 예, 요런 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 자, 그러면 예, 필기 같은 건 안 하셔도 되게. 그렇죠?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본 문장은 항상 주어 다음에 뭐 나오죠? 예,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목적어가 나와요. 맞아요.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신다는 분들은 요걸 기본 형태로 일단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행위는 얘죠. 얘가 동사 맞아요? 얘가 동사죠. 그죠? 얘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얘가 행위를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행동이라고 하죠. 행동. 그러니까 동사죠. 그죠? 행동할 때 이 동자, 움직일 동자인데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어한테 있죠. 그죠? 그리고 주어가 힘이 세요? 약해요? 그러면? 얘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바로 주어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누가 당해요? 그죠? 목적어가 이 행동의 결과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 행동의 결과를 받기 때문에 얘가 수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수혜자에게 힘이 없는 거죠. 얘는 당하기만 하는 거니까. 수혜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이걸 능동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보세요. 영어를 글을 쓸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의 방향이 이렇게 힘이 센 놈부터 이렇게 쫙 약한 것까지 이렇게 쭉 가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능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이라 그러잖아요. 쉽죠? 그럼 수동이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뭐가 앞으로 가면 될까요? 수동이니까요. 맞아요. 목적어가 뭐가 되면 돼요? 주어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예요. 엄청 쉬워졌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갖다가 주어 자리에 넣는 거예요. 얘를 주어 자리에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다가 목적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행위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수혜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힘의 방향이 어때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역으로 갔죠. 그래서 이거는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걸 표시해 주는 게 전부 다 동사가 하는 거라고. 봐요. 시제도 동사가 하죠. 단수, 복수도 동사가 하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뒤집어졌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이 단어는 힘을 역으로 반대로 가셔야 돼요 해서 화살표를 거꾸로 하게끔 만드는 게 동사가 바로 PP예요. 이 비동사는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면은 다 상관없어요. 뭐 get도 되고요, turn도 되고요, go도 되고요, be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힘의 방향이 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PP의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ing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고 PP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퀴즈 한번 보세요. 능동태는 영어에 세 가지가 있어요. 동사, ing, to be 동사. 수동태는 PP예요. 알겠죠? BPP, 뭐 그냥 PP, to be PP, being PP인데 어쨌든 PP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다라는 의미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주는 거예요. 능동이겠죠? 주는 건 뭐예요? 주어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건 이해돼요? 확 와닿아요? 알겠죠? 그럼 가지다라는 의미, 받다는 의미는요? 그 수동태로 가겠죠. 그죠? 이건 이해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수혜를 입은 거죠. 예. 그리고 화살표는 이렇게 가셔야 될 거예요. 힘의 방향은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는 당연히 없어졌죠. 이미 썼으니까. 그래서 by,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래 주어였던 녀석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얘가 PP 되어지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예. 정확한 의미는 PP 되어진다는 것보다는 PP라고 하는 상태를 얘가 가지게 되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받을 숫자고 얘가 행동할 때 동자니까 수동이 되겠죠. 자, 어때? 어려우셔요? 쉽죠?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능동과 수동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됐어요. 능동은 이렇게 가는 거고 수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는 목적어가 있는 무슨 동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타동사일 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목적어 없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하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다 없다? 예, 맞아요. 자동사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동태를 만들려면은 특별한 구조를 갖춰야 돼요.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주어, 그 다음에 자동사, 동사 나오고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는 없지만 이렇게 올 수 있죠. 전치사 플러스 뭐가 올 수 있죠?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자동사가 전치사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해서 동사구, 동사구를 대면은 뒤에 목적어가 하나 탄생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He looks at me. 그는 나를 뭐하고 있죠? 보고 있죠. 이럴 때는 그는 나를 바라본다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look은 자동사거든요. 지금 현재 쓰인 것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타동사인 것처럼 만들어졌죠. 그러면 me가 목적어 맞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뭘로 쓰면은? 주어로 쓰면은 I am looked at 쓰시고 예, by him. 그렇죠. 뭔가 없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예, 요런 형태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가 수동태가 없다라는 말은 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도 전치사를 가지면 수동태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 찾아보니까 누구 마음이냐면 이거를 사용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지내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빈도수가 많은 거.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 의해 가지고 보통 수동태 표시를 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능동 형태로 표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 말로 사용하는 구어체랑 이렇게 수동태 어법을 해가지고 막 바꾸는 그런 어떤 문어체거든요. 이 글을 할 때 이런 식의 수동태 좀 달라요. 시험용 수동태랑 시험에 나오는 수동태의 지문이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동태 지문이 외국인들이 회화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저희는 뭘 배운다?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법칙성과 규칙성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알았어. 그죠?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조금만 속도를 내볼게요. 됐죠? 조금만 속도를 내볼게요. 예. 그러면 주어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사도 이제 수동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봐요. He changes. He is changed. was 할까요? 예. He was changed.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예. 이런 질문 한번 볼게요. 시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뭐냐면 그는 몇 년 동안에 바뀌었다 이렇게 죠. He has changed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예, he has changed. 예. 얘는 보세요. 얘가 뭘로 쓰이냐면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거야. change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있죠. 요것도 그냥 알아놓는 거야. 어떻게 알아놓냐면 자동사의 형태와 수동태 형태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동사도 어차피 결국에는 얘가 수혜자예요. 얘도 얘가 수혜자죠. 차이는 뭐냐면 자동사는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인위성이 있는 거죠. 사람의 것이든 아니 원래 가만히 냅뒀으면 그 상태가 아니었을 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는 나에 의해서 변화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냅뒀으면요 이상한 놈이 됐을 텐데 걔는 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와 자동사 차이도 알겠어요? 자, 타동사와 그 다음에 수동태, 타동사의 수동태, 능동과 수동의 차이 알겠죠? 힘의 방향에서의 차이가 있다. 자동사와 수동태의 차이 알겠죠? 자동사는 자연스럽게 그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예, 얘는요? 예, 인위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예, 인위적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이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냅뒀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섰어요. Car stop 이렇게 섰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자동차가 원래 서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 것처럼 Car will stop 그러면 자동차는 이제 이 차가 이제 곧 멈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멈춰야 안 멈춰요? 당연히 멈추잖아요.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쓰겠죠.
차가 곧 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the car was stopped. 이건 무슨 일일까요? 자동차가 가려고 하는데 뭐 돌부리에 걸렸다든가 누군가가 차를 슈퍼맨이 막고 있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수동 형태 쓰시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겠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사와 수동태의 차이. 그 다음에 타동사와 수동태. 그죠? 타동사의 능동과 수동태를 저희가 이제 설명한 것 같아요. 일단 수동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요. 요번에 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제 문어체에 나오는 시험용이라기보다는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건데, 시제에 따라 가지고 수동태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봐요. 시제라는 게 12개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봐요.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몇 개예요, 지금? 6개 나왔죠. 그죠? 거기에다가 각각 진행형 ing 붙어요. 그럼 단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그럼 총 몇 개가 될까요? 6개니까 1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2시제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먼저 시범을 잠깐 보일 텐데,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수학하고 비슷한 거니까 잘 배우세요. 알겠죠? 그죠? 예. 눈 불편하시면 끄세요. 자, 할게요. 에어컨, 예. 지금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바깥에는 영하 10도, 11도죠, 지금. 예, 알겠죠? 자, 봐요. 한 방에 갈게요. 뭘로 가는 게 좋냐면은, 봐요. 영어는 이렇게 한번 뭐가 태라든지, 그 다음에 형이 바뀌면, 형태가 같은 거예요. 형이나 태가 바뀌면, 단어가 하나가 있던 게 2개로 느는 거예요. 2개가 있으면 몇 개로 될까요? 3개가. 봐요. 영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시제가 붙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붙을 수가 있냐면은, 이제 시제나 조동사겠죠. 조동사. 예, 붙는 게 있고요. 동사와 시제 다음에는 진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 다음에는 수동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요거는 동사가 몇 개예요? 1개. 그러면 미래일 때는 will be가 되겠죠. 그죠? will do. 그러니까 몇 개로 바뀌어요? 2개. 그럼 진행이 되면요? 3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가 되면요? 최소한 4개로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do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가 아니고요. 일단 뭐죠? 자, 현재 동사가 한 개 있죠. 그러면 자, 얘를 갖다 미래 형태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will do가 되겠죠. 아, 제가 한 개를 지금 빠뜨렸네. 뭐 하나 더 있어요. 뭐 더 있냐면 여기에 시제에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완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완료 시제. 완료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최대 5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줄 거예요. 천천히 갑니다. 현재. 과거는 뭘까요? did. 자, 미래는요? will do. 자, 이걸 완료 형태로 써볼게요. 얘를 그냥 따라갈게요. 얘로. 긴 걸로만. 자, 얘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드는 걸 봐봐. 단어가 지금 몇 개야? 2개잖아요. 2개면 뒤에 있는 이 단어를 보셔야 돼요. 자, 조동사 다음에 뭐가 오죠? 동사? 원형. 마지막 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do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게 합쳐져서 do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do라고 하는 단어는 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be로 대체하고 이렇게요. 혹은 have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니까 have를 대체하고 do는 뒤로 가서 pp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have pp.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합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done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미래 완료예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미래 다음에 have pp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다음에 동사 원형인 have를 쓰시고요. 그리고 그 have 다음에 pp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완료. 그러면 미래 완료에다가 이제 뭐 쓸까요? 진행 한번 쓸게요. 진행은 be 플러스 ing. 비동사 다음에 ing 쓰는 거예요. I am running. 나 지금 뛰고 있어. 이런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뭘 쓰라고요? 비동사를 쓰는데 얘는 어떤 형태라고 써요? 앞에 거 2개는 건드리지 마세요. do라는 단어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pp가 합쳐진 거죠. have 플러스 pp 할 때. 그러면 do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be를 집어넣고, 그리고 do는 자동으로 끝으로 뭐예요? ing인 do ing을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been doing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미래 읽어보세요. 그대로. 완료 진행명이 딱 되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 와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죠? 재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미래 완료 진행형을 했으니까 뭐 해볼까요? 수동태. 그럼 또 동사가 하나 더 늘어난다. 자, 원리는 똑같죠. 수동태는 B 플러스 PP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B 플러스 PP니까, 우리 계속 했잖아요. 수동태는 A 받는 거. 그죠? B 플러스 PP니까 끝에 있는 이 두라는 거에다가 집중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두와 ing가 합쳐졌으니까 이 두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고? B를 집어넣고 두를 끝에 가지고 어떤 형태로? 그렇죠. PP 형태로 만들어라. 그러면 합치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합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예. 합치면, 한번 해볼까요? will. 앞에 그대로 have been까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being.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done.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단어가 탄생해요? 예. 영어에서 가장 긴 단어예요. 동사가 바뀔수록. 동사가 바뀌어서 가장 길게 될 수 있는 will have been being done. 그럼 뭐가 되죠?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와요? 안 와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화 같은 거를 많이 할 때 여기에 있는 시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있죠. 수동태에서 사실은 수동태는 외국인들이 영어에서 쓸 때는 아무거나 다 수동태로 쓰는 게 아니에요. 굳이 꼭 그것을 강조해야 될 때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고 싶을 때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자기가 말을 할 때 수동으로 쓰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인위적으로 막 만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업을 하는 내용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수동태를 쓰지만 시험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와 국어와 국어 영역, 수능 있죠. 수능 국어 영역이나 비문학에서 나오는 논문에서 쓰는 표현들은 사실은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어체와 문어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제가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회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법을 배우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어법을 알면 회화를 하는 것은 훨씬 유리해지죠. 그죠? 근데 어법을 아는 게 언제 효과가 있냐면 대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논문 같은 거 쓸 때 자기가 어법이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가 잘 구별 못하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럴 때 그 유학을 온 한국에서의 고등교육을 잘 배운 애들한테 가져다 주면은 어법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리포터들이 그 페이퍼 있죠? 페이퍼가 굉장히 괜찮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죠?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연습하는 것이 회화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을 수동태로 잘 쓰는지는 실제로 가서 써봐야죠. 친구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쓰는지 이런 걸 보면 알겠죠. 그죠? get involved 뭐 이런 것들이나 be used to 이런 것들이나 어떤 것들을 정말로 뭐 많이 쓰는 건지,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거의 안 쓰는 건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인데 수동태가 되면 봐요. 현재의 수동태니까 현재 수동태죠. 동사 몇 개로 될까요? 2개. 그래서 2개. 됐죠? 그러니까 동사는 사실 1개예요, 영어에서는. 동사는 1개지만은 BPP 같이 개수가 2개로 바뀐다는 거예요. 동사가 2개라는 얘기가 이게 동사 구니까요, 하나에. 예, 그러면은 will 있을 때는 몇 개로 바뀔까요? 3개.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완료는 have PP 2개죠. 수동태가 되면요? 3개. 그래서 have been PP가 되겠죠. 자, 그러면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예요. 수동태가 되면요? 몇 개? 4개. 그래서 will have been PP가 되는 거죠. 자, 얘 진행형 들어갈 거예요. 진행형 들어가면 보세요. B 플러스 ing죠. 이제 좀 쉬워요? 조금 알겠어요? 자, 봐요. B 플러스 ing예요. 그게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몇 개로 바뀔까요? 그렇죠. be ing가 2개였으니까 being pp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미래 진행형이라는 것은 will be ing거든요. 그럼 3개였으니까 수동태가 되면요? 4개. 그래서 will be being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날 때 뭘로 끝나요? 다 pp. 그렇죠. 좀 아시겠죠? 그죠? 좀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럼 요거 볼까요? 여기 보시면 have been pp 보세요. 자, 완료 진행형이에요. have been ing죠. 그죠? 그 완료 진행 수동태는 몇 개? 4개가 되겠죠. 그죠? 자, 봐요. 완료는 2개죠. 진행은요. 하나 붙었으니까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완료, 진행, 수동태가 상상해보세요. 몇 개가 돼요? 4개. 완료가 2개니까 진행 하나 붙고 수동 하나 붙으니까 4개. 그래서 have been being p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갑시다. 자, 미래니까 일단 하나 붙었죠. 완료니까 2개가 붙었죠. 진행이니까 하나가 붙었죠. 수동태니까
하나가 붙었으니까 총 몇 개? 그렇게 5개 해서 will, have, been, being, pp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해되나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말로서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조동사는 will과 대체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